어제 2026년 4월 7일 여의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순간 증권사 트레이딩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이 숫자 단순히 크다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2025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연간 영업이익 43조 6천억 원을 단 한 분기 만에 넘어선 겁니다. 쉽게 말하면 12개월치 성과를 90일 만에 찍어낸 거예요. 마치 1년 동안 걸어야 할 길을 3개월 만에 달려버린 셈인 거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755%입니다.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평균치는 38조 1166억 원이었는데 그마저도 가볍게 뛰어넘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이토록 예측에 실패했을까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삼성은 HBM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사에 밀리고 점유율은 쪼그라들고. 그런데 2026년 2월 12일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한 겁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는 초당 11.7kbps, 국제 반도체 표준 기준보다 46% 빠른 속도거든요. 46%가 얼마나 빠른 건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2시간 30분 걸리는 걸 1시간 42분에 도착하는 수준입니다. 같은 선로인데 도착 시간이 확 당겨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어떻게 이 속도를 만들어냈느냐입니다. 업계의 관행은 검증된 구형 공정을 쓰는 거였습니다. 안전하고 익숙하니까요. 삼성은 그 관행을 깼습니다. 4나노 파운드리 공정과 10나노급 6세대 1C D램을 결합하는 업계 최선단 공정을 HBM4에 선제적으로 투입한 겁니다. 경쟁사들이 아직은 이르다며 주저하는 동안 삼성만 먼저 손을 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베라 루빈 초기 물량을 싹쓸이했습니다. 빅테크의 러브콜을 받으며 주도권 굳히기에 나선 거죠. HBM4 양산이 만들어낸 파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KB증권 전망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은 2025년 16%에서 2026년 3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만에 2배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들썩이고 있거든요. 마이크론은 2025년 4분기 대비 115%에서 125% 인상된 계약가를 제시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서버용 D램 가격을 최대 70% 높게 제시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메모리 시장은 완전한 판매자 우위 시장입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가격표를 붙이면 사는 쪽이 그냥 따라가야 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런 가격 주도권이 어디서 나오냐면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의 HBM, D램, 낸드 생산 능력이 2026년까지 사실상 완판 상태라는 건 이미 시장에 알려진 사실이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없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흐름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입니다. 글로벌 AI 투자 열풍이 만들어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죠.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전 세계 빅테크가 동시에 메모리를 긁어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AI용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공장들이 HBM 생산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쓰는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범용 D램 공급까지 부족해진 겁니다. 결국 이게 도미노처럼 번졌습니다. 2026년 1분기 삼성전자의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은 이 AI 슈퍼사이클이 만들어낸 구조적 성장의 결과입니다. 단순한 경기 반등이 아닌 거예요.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93달러. PC용 범용 D램 DDR4 8GB 제품의 평균 고정거래 가격입니다. 이 가격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6년 6월 이후 처음으로 9달러를 돌파한 거거든요.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PC 한 대의 원가에서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 5%에서 10%에서 2026년에는 15%에서 20%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노트북 한 대 살 때 그 가격의 5분의 1이 D램 값인 셈이에요. 대형 PC 제조사들의 패닉 바잉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량을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게 D램 가격을 또 밀어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무기는 반도체뿐일까요?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거든요. 2026년 2월 출시된 갤럭시 S20인데 이건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앱을 하나씩 열어서 쓰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선언이에요. AI가 사용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알아서 작동하는 AI OS 생태계입니다. 국내 사전 판매만 135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매자의 30%가 뉴 갤럭시 AI 구독 클럽에 가입했다는 사실이에요. 구독 30%가 왜 중요하냐면 하드웨어를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뀐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커피 머신을 팔고 나서 매달 캡슐 값을 받는 것처럼요. 이게 애플이 수년간 구축해온 생태계 해자를 삼성이 직접 흔드는 방식인 거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HBM4 기술 우위, 그리고
AI 구독 생태계, 이 세 가지가 57조 원을 만들어낸 비밀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체 TSMC의 충성 고객이었던 일론 머스크는 왜 삼성전자의 손을 잡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의 입장이라면 이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수년간 함께해온 파트너를 버리고 만년 2등이라 불리던 삼성의 손을 잡는 결정.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 결정을 머스크가 실제로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차세대 AI6 칩 생산을 위해 TSMC가 아닌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공장을 선택했습니다. 165억 달러 규모의 계약입니다. 매월 4만 장의 웨이퍼 물량.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반도체 공장 하나를 사실상 통째로 예약하는 수준입니다. 머스크가 삼성 파운드리의 전용 생산 라인을 확보한 거예요. 이 계약의 의미는 단순한 수주 이상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독주의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거든요. 삼성이 드디어 기술력으로 고객을 빼앗아오는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양손에 쥔 삼성전자. KB증권은 증권가 최고치인 목표가 3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2026년 연간 영업이익 327조 원 시대를 향한 질주. 내년에는 글로벌 영업이익 1위인 엔비디아마저 제친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시장은 지금 삼성이 돌아왔다는 환호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로켓도 중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36만 원이라는 고도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 있거든요.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지난 3월 미국과 이란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발했습니다. WTI 유가가 배럴당 121달러까지 치솟는 에너지 쇼크가 왔고 미 연준은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동결하며 고금리 장기화를 선언했습니다. 고금리는 반도체 업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 AI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가 느려지고 그게 HBM 수요 둔화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엔진은 최대 출력인데 연료 공급 라인이 가늘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결국 36만 원의 현실화는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HBM4 턴키 전략, 갤럭시 S216의 AI 생태계, 그리고 테슬라 2나노 수주라는 세계의 엔진이 고금리와 유가 쇼크라는 거시경제의 중력을 뚫어낼 수 있느냐. 1분기 57조 원의 서프라이즈는 그 거대한 비상의 첫 번째 엔진 점화였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로켓에 탑승하시겠습니까? 그 로켓의 연료를 가장 먼저 공급한 건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6개월 만에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2025년 중반까지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는 TSMC의 아성 앞에서 번번이 고객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차세대 AI6 칩 생산 파트너로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공장을 낙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직접 보도한 사실입니다. 165억 달러. 매월 4만 장의 웨이퍼. 이 계약의 규모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축구 국가대표팀이 특정 스포츠 브랜드와 10년 전속 계약을 맺는 것과 비슷합니다. 경쟁사 유니폼을 입을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머스크가 삼성의 생산 라인에 테슬라의 미래를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머스크가 TSMC 대신 삼성을 고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나노 공정에서 삼성이 기술 우위를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만년 2등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던 삼성이 드디어 기술로 고객을 설득하는 단계에 올라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이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익숙한 파트너의 안정성을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더 빠른 기술을 들고 온 도전자에게 미래를 맡기셨을까요? 머스크의 선택이 의미심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동시에 고객으로 확보한 기업.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그 자리에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 단 하나입니다. 이 구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AI 반도체 설계의 절대 강자와 자율주행 AI 칩의 최전선 수요자를 동시에 거느린 겁니다. 공급망의 양 끝단을 삼성이 장악한 셈이거든요. KB증권은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증권가 최고치인 목표가 3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2026년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327조 원 전망. 내년에는 글로벌 영업이익 1위인 엔비디아마저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판매자 우위 시장이 됐습니다. 메모리는 물론이고 파운드리까지. 삼성이 원하는 고객을 골라서 받는 구조로 시장의 역학 자체가 바뀐 겁니다. 시장은 지금 삼성이 돌아왔다는 신호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상승세를 꺾을 수 있는 변수는 정말 없는 것일까요?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발했거든요. WTI 유가가 배럴당 11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전기를 먹는 설비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생산 원가가 직격탄을 맞는 구조예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모래바람을 정면으로 맞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미 연준은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50%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선언입니다.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 기업들은 투자 속도를 늦춥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 일정이 지연되면
그 끝에는 HBM 수요 둔화라는 연쇄 반응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유가 쇼크와 고금리, 이 두 가지는 서로를 강화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그럼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나무도 폭풍 속에서는 뿌리를 시험받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술적 우위가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 지금 바로 그 검증의 계절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지금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도약이 파도타기인가? 아니면 해저 지형 자체가 바뀐 것인가? 사이클이라면 언젠가 파도는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지형이 바뀐 거라면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HBM4 턴키 전략, 갤럭시 S29의 AI 생태계, 테슬라 투나노 수주, 이 세 가지는 각각 독립된 사업 영역에서 동시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36만 원 목표가의 현실화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HBM4 고객사 확대 속도, 엔비디아 외에 추가 빅테크 고객이 붙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 연준이 언제 방향을 트는지가 삼성 주가의 천장을 결정하는 변수거든요. 1분기 57조 원은 삼성이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지를 보여준 첫 번째 점프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도약이 한 번의 도약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새로운 도약대 위에 올라선 것인지. 기술이 시장을 이기는 순간은 드뭅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기술, 고객, 생태계를 동시에 손에 쥔 채 그 드문 순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국면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그 답은 앞으로 분기별 실적이 하나씩 증명해 나갈 겁니다.